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전 위원들은 제재 동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독자 제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1일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에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각국이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더 적극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혜택을 주는 연료와 석탄 밀수 행위가 중국 해안에서 만연한 것과 중국 선박, 기업들이 밀수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처럼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번 보고서의 주안점은 북한이 평화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국의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지난해 말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경고하며 각국이 북핵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Security Council have a goal, not a deadline. We have outlined this goal in detail in a series of unanimously adop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this Security Council, must all prepare to act accordingly. 이번 보고서에 대해 유엔 대북제재위 전직 전문가 패널들은 초기 대북제재는 효과가 분명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문가 패널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위원은 더욱 포괄적인 국제제재가 이뤄졌다면 북한 경제에 더 강력한 타격을 가했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속임수와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제재 강도가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부터 4년간 일본 대표로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도 국제적 공조가 핵심인 국제제재에서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외국 업체와 개인을 엄격히 제재할 수 있어야 대북 제재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은 북한의 불법 활동 네트워크를 노출시키고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동해 북부 강릉 제진 간 구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북한의 심각한 제재 회피 상황들이 드러난 가운데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면서 한국 강원도 강릉에서 고성 제진까지 총 110.9km 구간 연결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선 전철 형태로 공사 기간 7년에 약 2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이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 착공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해선 한국 측 구간을 먼저 연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에 합의하고 북한 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었지만 비핵화 협상 중단 이후 사업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착공식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인데 지금은 일단 이벤트를 하면 남북 관계가 뭔가 좀 발전되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관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입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와 신규 합작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의 연장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유엔 체제라는 틀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남북철도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려면 유엔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공개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처럼 북한의 제재 회피, 제재 위반 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재 면제 승인은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제재가 해제되거나 변경이 되려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따라야 되는데 지금의 북한의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유엔 제재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국제사회가 들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남북철도 연결 사업에 당장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는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제인권법의 요구 수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지난해 총사를 통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약식 재판을 한 뒤 공개 처형을 한 사례 등을 파악했다면서 이는 국제인권법 요구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즉각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들이 사형과 관련된 정보 접근을 제한하면서 사형 집행 규모를 지속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경우 상당수 사형 집행 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당국이 관련 정보 확인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만성적인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 올해도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북한 내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 기구들의 국제연합단체인 식량위기 국제네트워크와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는 21일 공동 발표한 2020 국제식량위기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겪고 있는 오랜 인도적 위기도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북한은 식생활 다양성 부족과 심각한 식량 불안정, 영양 실조 등은 주요 도전이며 필수적인 의료 물품 부족으로 보건 체계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 전체 주민 가운데 40%가 식량 지원이 필요하고 조사 대상 가구 중 93%는 필수적 영양소조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재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올해는 더 심각한 인도적 위기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국방부 대표단과 17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으며 양측은 협정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평가하고 미한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대응하고 미한 공조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연합군의 군사 대비 태세와 방위 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북한 동양 경계 등 긴밀한 공조 지속의 의견을 같이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